오늘 이렇게 마감됐습니다. 한 주 동안은 좀 쉬어갈 거라고 증권가가 입을 모아 이야기를 했는데 주봉을 보니까 양시장 나란히 플러스권 이번 한 주도 약간이나마 올랐거든요. 그러면 한 주 되돌아보면서 다음 주는 또 이틀밖에 없는데 그 이틀도 알차게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대전략은 신한금융투자의 윤재영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매수 매도의 힘겨루기입니다. 네, 이렇게 잡으신 이유는요? 네. 9월 셋째 주 시장은 외국인의 수급에 힘입어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3,117포인트에서 3,153포인트까지, 코스닥은 1,036.86포인트에서 1,048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현금화 물량이 나오며 어제 일부 조정받고 오늘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추석 연휴 동안 9월 FOMC 회의와 중국 2위 부동산 그룹인 헝다그룹이 채무 불이행 리스크에서 비롯된 원달러 환율 급등에 있는데요. 9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또한 헝다그룹의 파산 우려는 달러 절상, 신흥국 통화 절하로 이어졌기 때문에 향후 외국인이 언제든 시장에서 떠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시장에 위축시켰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 순매수 수량이 높은 카카오는 최근 규제 이슈로 인해 현금화 매물이 쏟아지며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성장주보다는 실적을 내고 있는 대형주, 전기, 전자,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와 임상을 앞둔 바이오 쪽에 수급이 몰리는 하루였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의 체크 포인트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오늘 장 체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요거는 중국 헝다그룹 파산 소식에 위안화가 절하되고 달러가 절상됐기 때문입니다. 중국 위안화와 비슷한 성격을 띤 한국 원화는 이제 신흥국 통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띨 수 있는 하루였고요. 규제 리스크가 덮친 카카오가 5거래일 연속 하락 12만 원 선을 붕괴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9월 이후 FOMC 회의 테이퍼링 이슈가 겹쳤을 때 성장주는 약세할 가능성이 있는데 향후에도 주의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특징 종목으로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 여행 항공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한항공이 3분기 깜짝 호실적 발표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선박 물류 외에 항공 물류로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호실적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여러 기간 동안 조정받은 여행 항공 전반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셀트리온 형제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요. 전일 셀트리온 홀딩스, 헬스케어 홀딩스, 셀트리온 스킨큐어 등 그룹 내 비상장 3사의 합병 계획이 추정해서 승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셀트리온 홀딩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두 개의 지주에서 하나의 지주로 단일화됨에 따라 추후 상장 3사 합병 기대감에 계열사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럼 한 주는 정리가 됐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주요 일정들이 있나요? 우리가 쉬지만은 쉬는 동안에 있는 글로벌 이벤트들 이런 일정까지 함께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다음 주 증시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9월 20일 중국인민은행의 LPR 발표와 9월 21일부터 22일 동안 계획된 FOMC 회의가 계획돼 있고요. 그리고 9월 21일 미국 8월 건축 허가 착공 건수 발표, 8월 22일 기존 주택 매매 건수, 9월 23일 서비스 종합 제조업 PMI 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출 우대금리 우리로 뭐 기준금리 발표 이런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네. 그 체크 포인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좀 들어볼게요. 이 일정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어디에 착안해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지, 체크 포인트 다음 주에 좀 봐야 될 부분 짚어주세요. 네, 다음 주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 말씀드렸던 9월 20일 중국인민은행 LPR 발표가 있습니다. LPR이란 최우대 금리인데 통상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 흐름이 좋지 않고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LPR, 기준금리 인상이나 지준율 인하의 방침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수출
국가고 수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서 이렇게 유동성 공급이 일어나 호조를 보인다면 한국 증시도 흐름이 좋게 연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9월 21일부터 22일 예정된 FOMC 회의를 잘 주목해야 됩니다. 8월 미국의 고용 쇼크와 변이 바이러스 여파 등으로 당장 테이퍼링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위원 대부분이 매파적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11월 테이퍼링 전 초석을 깔는 회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기를 23년에서 22년으로 앞당기는 조치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고요. 테이퍼링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어떤 언급이 있는지 판단하고 다음 주 장에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헝다그룹발 중국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 신용평가사 피치는 헝다그룹이 오는 23일 도래하는 채권 이자에 대한 지급 불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투자 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면서 헝다의 파산 위기가 수명 위로 부상하였습니다. 헝다그룹은 사실무근이라 곧장 반박했지만 하지만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디폴트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최악의 금융위기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중국은 내년 2월 동계올림픽 개최와 가을 최고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혼란을 마냥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잡을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보시고 23일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짚어주신 체크포인트 일정들이 다 통화 정책이라든지 산업계에서의 이슈, 이런 자본시장에서의 이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정치 외교적으로도 파이브 아이즈라든지 오늘 뭐 어제 밤 나온 얘기 보니까 오커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미중 갈등이 재차 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그리고 뉴스가 상당히 좀 많은데 시장이 영 반응을 안 해서 오히려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대리님 시각은 어떠세요? 미중 무역이 갈등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중국은 올림픽도 지금 앞에 두고 있고 가을 동계올림픽 개최가 내년 이제 시진핑 주석의 연임을 결정지을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가을 최고 지도부가 어떤 인물들로 교체가 되는지에 따라서 향후 정권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자세로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미중 무역이 불거진다든지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통화 정책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헝다그룹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자. 다음 주에도 체크 포인트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다음 주 연장선에서 좀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을지 아니면 새로운 종목의 교체가 펼쳐질지 절대 전략 세워주세요. 네, 다음 주 투자 전략은 불안한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이 가는 종목입니다. 원달러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고 추후 미국의 테이퍼링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진다면 그 추세는 쉽게 변곡점을 맞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의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는 증시 자금 회수로 이어질 것이고 기존 투자자들의 포트를 리밸런싱 해야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 선택의 시기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막연한 기대와 꿈을 바라기보다는 탄탄한 세력과 펀더멘탈이 있는 기업에 조금 더 프리미엄을 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현실적인 기대를 줄 수 있는 기업에 자금이 쏠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코로나를 뒤로하고 돌아오는 일상에 좋아질 수 있는 기업과 정부의 정책과 방향이 맞는 기업을 주목해야 될 시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추천 섹터 있으세요? 네,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연내하겠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금융주, 은행주, 보험주 쪽이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었을 때 음식료, 화장품 쪽도 유망해 보이고 그린 뉴딜과 천연가스 쪽도 추천 섹터로 추천드립니다. 소비재 쪽 보통 리오프닝 하면은 요즘에 항공이나 여행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데 음식료는 그렇고 화장품이 들어가 있네요. 이쪽은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는 레포트들도 많은데 대리님 시각은 괜찮다, 접근해도 좋다라고 보시는 건가 봐요. 네, 저는 사람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라든지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지만 치명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마스크를 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적 모임이 활성화되고 먼저 1단계로는 사적 모임, 지금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 모임이 활성화됐을 때 화장품의 수요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국가 간 이동에 있을 때 면세점 수요 폭발, 마스크를 벗었을 때, 이렇게 총 모멘텀이 3개 정도로 보고 화장품은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상으로 들어오면 대리님도 스튜디오 한번 찾아주세요. 전화도 익숙해지셨으니까 출연하셔도 아마 깊은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